기업 홍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주요 신문 일면에 우리 회사 이름이 실리고 저녁 뉴스에 나오고 이런 장면을 상상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아주 긍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주신 인플루언스 뉴스 기사를 보니까 테슬라나 애플 같은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그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이 지각 변동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이게 단순히 홍보 채널을 하나 더 늘린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의 판을 바꾸는 움직임이죠. 핵심은 해석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의 원작자가 과연 누가 되느냐, 이걸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원작자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기사를 보면 과거에는 홍보의 성공 척도라는 게 언론 보도량이었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많은 매체에 또 얼마나 긍정적으로 노출되느냐, 그게 관건이었죠. 네,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나름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언론이라는 제3자의 목소리를 빌리면 객관성이랑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제품 혁신적입니다 하는 것보다 공신력 있는 매체가 그렇게 써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기사는 이제 그 패러다임이 브랜드의 1차 기록을 직접 설계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진단합니다. 해석의 구조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점한다는 말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리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선점이라는 단어에는 그냥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프레이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프레이밍이요. 네. 어떤 사건이나 발표에 대해서 언론이나 대중이 각자의 해석을 내놓기 전에 기업이 먼저 가장 권위 있는 원본 문서를 딱 제시해버리는 거죠. 원본 문서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논의는 기업이 제시한 그 원본을 기준으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짜는 역할로 포지션을 바꾸는 겁니다. 판을 짠다. 생각해보니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왜 필요해졌을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기사는 그 기폭제로 검색 환경의 변화를 지목하고 있어요. 소비자는 더 이상 언론 기사만을 통해 기업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사실 모든 것의 시작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경험하고도 딱 맞닿아 있죠. 생각해보세요. 10년, 20년 전에는 어떤 기업 정보가 궁금하면 신문 기사를 찾아봤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죠. 저만 해도 지난주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 루머를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회사 공식 홈페이지의 뉴스룸이랑 공식 SNS 계정을 확인한 거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언론 기사를 검색한 건 그 다음이었죠. 제 행동 패턴 자체가 이미 변해 있더라고요. 바로 그 행동 변화가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이 된 겁니다. 소비자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언론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된 거죠. 아, 여기서 이제 공식 뉴스룸의 역할이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 예전처럼 그냥 공지사항 올리는 게시판 수준이 아니고요. 기업의 철학, ESG 정책, 기술 비전, 심지어 논란에 대한 해명까지 모든 공식 입장이 체계적으로 쌓이는, 살아있는 아카이브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아카이브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냥 정보를 올리고 끝! 이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진화하고 쌓여가는 유기체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카이브가 쌓이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점 또는 헌법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헌법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특정 사안에 대해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검색해보겠죠? 그렇죠. 그 기업 뉴스룸을 검색해서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했었지? 하고 기록을 찾아보는 겁니다. 바로 이 기록이 그 기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전략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기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전통적인 PR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테슬라는 이 전략의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언론을 위한 기자간담회나 보도자료 배포 같은 그런 중간 단계를 거의 생략해버리죠. 네, 맞아요. 대신에 일론 머스크의 X 계정이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중에게 직접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사는 이걸 단순히 직접 소통이라고만 보지 않고 해석의 주도권을 기업이 직접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미디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재가공할 여지를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고요. 근데 이런 방식이 테슬라처럼 아주 강력한 팬덤이랑 아이코닉한 CEO가 있는 곳에서나 가능한 거 아닐까요? 일반적인 기업이 따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방식은 상당히 급진적이라서 모든 기업이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본질, 즉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우리 이야기의 원본을 직접 유통시키겠다는 그 철학은 이제 보편적인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맞아요. 애플 뉴스룸은 정말 모범 사례 같아요. 신제품 발표는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그들의 철학,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여, 공급망 인권 문제 보고서까지 다 있죠. 네, 정말 하나의 거대한 백과사전처럼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공개하죠. 기사에서 기록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 축적을 전제로 설계된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애플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정말 피부로 느껴져요. 바로 그 지속적 축적이 핵심입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기업의 역사와 철학을 벽돌 쌓듯이 꾸준히 계속 쌓아 올리는 거죠.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제품 광고를 넘어서 Just Do It 캠페인처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메시지를 담은 컨텐츠를 수십 년간 자체 플랫폼에 쌓아왔습니다. 이제 그 아카이브 자체가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이자 자산이 된 거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을 기사가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정말 절묘합니다. 고도를 소비하지 않고 기록을 설계한다. 이 문장이었죠. 들을수록 정말 곱씹게 되는 말이에요. 소비는 한번 보고 나면 사라지는 휘발성을 담고 있는 반면에 설계는 어떤 의도와 구조를 가지고 영속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뉘앙스가 느껴져서요. 정확합니다. 언론 보도는 한번 나가면 대중에게 소비되고 흩어지잖아요. 하지만 자체적으로 만든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브랜드라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인 홍보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관점의 전환이죠. 이렇게 잘 설계된 기록, 그러니까 아카이브가 평상시에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 힘이 극대화된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외부 보도에만 의존하면 위기가 딱 터졌을 때 해석의 방향을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기사는 지적하는데 이건 정말 모든 기업 홍보 담당자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위기가 발생하면 수많은 언론이 각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단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죠. 기업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은 수많은 기사 중 하나로 그냥 소비될 뿐이거든요. 네, 맞아요. 하지만 평소에 대중과 신뢰관계를 쌓아온 공식 채널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위기 발생 시에 기업은 그 채널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해명을 넘어서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 노력까지 전부 담아낼 수 있죠. 기사에서 이걸 해석의 주권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외부의 해석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석의 중심을 잡고 여론을 이끌어갈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이건 마치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가 자국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국영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훌륭한 비유입니다. 다른 나라 언론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려는 의도 말이죠. 맞아요. 기업이 하나의 미디어가 되어가는 현상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 바로 기사에서 언급된 검색 자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검색 자산이요? 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수백 수천 개의 긍정적이고 일관된 기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방어막이요? 네. 잠재적 고객이나 투자자가 우리 회사 이름을 검색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검색 결과 첫 페이지가 수년간 일관된 목소리로 쌓아온 우리의 비전, 철학, 성과에 대한 공식 기록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든든하겠네요. 어쩌다 나온 한두 개의 부정적인 기사는 그 거대한 신뢰의 구조 속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기업의 평판은 단기적인 기사 몇 개가 아니라 축적된 기록의 깊이로 평가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무서운 전략이네요. 단기적인 여론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아예 검색 결과 자체를 우리에게 유리한 정보 생태계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최소 몇 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실행해야 하는 장기적인 투자이자 전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기사는 결국 우리에게 질문의 종류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번 달에 우리 회사 기사가 몇 건이나 보도되었는가 이걸 물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남아있는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죠.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브랜드는 소비되는 뉴스가 아니라 설계되는 기록이다 라는 명제를 제시하는 거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언론의 스피커를 빌리는 시대에서 스스로 가장 강력한 스피커가 되는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이게 기사의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네요. 어떤 생각이요? 기업의 브랜드가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된 기록이라면 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브랜드는 과연 어떨까요? 올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공간에 스스로에 대해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내 이야기의 주도권은 과연 나 자신이 쥐고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